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뇌생남입니다. 네. 정철지 쌤과 이시안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조도순 양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게요. 저번에 한번 다 틀려가지고 그래요. 네, 셀프 벌칙. 진짜 이렇게 했네요. 여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귀엽긴 하다. 아니, 뭐 특별히 망가질 줄 알았는데. 저게 여장인가요? 그러게요. 아, 저는 유재한 씨 코스프레인 줄 알았어요. 아,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네. 비싸네요? 아니, 근데 이게 오히려 저희가 벌칙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예, 보기가 좀 그런데요. 네. 뭐예요? 시청자 벌칙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 화면을 넘겨야겠습니다. 네. 우리 조도순 양을 보고 있자니 제가 마음이 참 심란해지는데 네네네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네. 셀프 벌칙이 있습니다. 자, 네네. 벌칙 공개해 줄까요? 네, 저는 취향 저격 코너에서 네.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훈남 정영환 군과 정영환 예, 군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네.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학생은 무슨 죄인가요? 저랑 선후배인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네, 13일에 금요일에 오, 열렸어요. 무서워요. 네.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자, 두 분 힌트 부탁드려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의 음력 정월 초하루인 명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런 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틀릴 수가 없죠. 네. 머리를 이건- 쓸어 넘기면서 네네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솔직히 틀릴 수 없죠, 이거는?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를 다 자를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바로 정답 얘기할까요? 네. 네. 5초 카운트 세겠습니다. 정답 정답. 4, 3. 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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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문제는 사실 그렇죠. 사실 조금 쉬운 문제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 춘절이 15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쵸, 그쵸. 15일 굉장히 동안 쉬는 길죠. 네,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정말 부러운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정말 부러워요. 너무 머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에 기반하여 형성된 법입니다. 땡땡땡땡 법이죠. 연속으로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좀 당연히 좀, 예.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자, 문제 수준이 낮네요. 그쵸. 이건 너무 쉽죠? 네, 정답. 근로기준법. 아, 정답. 근로기준. 네,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도건 그러네요. 양이 네. 도건 씨의 우리 여장을 보기 싫나 봐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네. 아, 근데 잘 맞추고 있고 또 잘 문제를 내줬네요, 쉽게.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봐볼게요. 네. 미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저가형 자동차 모델 네. 3의 예약 네. 주문량이 치솟음. 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로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네. 아, 이번에 또 개봉이 되면서 네, 그렇죠.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다면 도건이가 이분 되게 팬입니다. 도건인가요? 도건이가 예, 이분의 되게 팬이에요. 네, 잘 네, 몰랐던 것 되게 같아요. 좋아하고 네. 기출 문제고 한번 정리하라고. 맞아요. 예, 기출 여러 번 문제였어요. 얘기했었죠. 한번. 네. 네. 정리해야 됩니다. 저희 틀리면 안 되겠죠? 예전에 그 우주 여행할 때 다 네, 그렇죠. 그때 한번 네. 나왔었던 분이에요. 네, 맞아요. 5초 카운트 주시고요. 네, 정답. 정답? 앨런 머스크.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아니, 세 문제 연속 다 맞췄네. 아, 아쉽게. 근데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약간. 진짜 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앨런 머스크는 너무 요즘 최근에 그 16분짜리 그 열차 있어요. 아, 맞아요. 그거도 이제 좀 그보다 그 진공관 열차. 예, 하이퍼루프. 예, 1,400km. 그것도 하이퍼루프. 있고. 하이퍼. 그거, 예. 네. 이제는 앨런 머스크 나오면 네. 그 스펠링을 써라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세계 3대 콩쿨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대회는 피아노의 시인인 이 사람을 기념해서 오로지 피아노 부분만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네. 16세에서 30세까지 젊은 연주자들이 이 네. 사람의 곡만을 가지고 실력을 겨룹니다. 아, 이 대회는 이거- 무엇일까요? 이거 아죠. 네. 피아노 하면 이 사람이죠. 그쵸, 예. 그렇죠. 일본 만화 네. 그 피아노 SP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맞아요. 네. 거기서도 여기에 참가하려고 그쵸. 여기에 참가하는 얘기입니다. 네.
SHOW. 네? 최근 너무 많이. 네. 그, 최근에 조성진. 아, 네, 조성진이. 조성진 씨.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정답. 정답. 쇼팽 콩쿨. 모차르트. 정답은 쇼팽 콩쿠르입니다. 정답입니다. 너무 순조로워요,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이 이왕이면 다 맞췄으면 좋겠다. 이 기분. 저희도 힌트를 너무너무 잘 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저 여장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피로감과 의욕상실,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심하면 우울증과 자기 혐오 증상까지 나타나는 현상. 네.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MC 찬스 쓰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요. 예. 예, 쓰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4. 예? 예. 아니, 카운트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예. 네. 평소에 심리학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5초 카운트 주실까요? 네. 정답은? 4, 3, 2, 번아웃입니다. 네네네. 번아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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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약간 요거랑 비슷한 거 좀 하나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거라기보다는 그 같은 류 중에 속하는 건데요. 그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모차르트를 되게 시기해가지고 했던 그런 증후군 중 하나가 이제 나의 그런 뭔가 내 능력이 딸리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되게 자존감이 상해서 나타나는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비슷한 거라고 얘기하신 거 맞죠?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예. 우울증이 나타나는 우울증. 여러 가지 것 중에. 이건 자존감 상실, 네네네. 제가 말씀드린 건. 네네. 그러면 뭐 그렇죠. 비슷하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MC 찬스까지 써서 오늘 네. 5문제 오. 모두 맞췄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동학 쌤, 이야. 오늘 어땠어요? 제가 봤을 때 머리 빠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도 이거 쓰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요. 저희가 반대합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어떻게 네. 보셨어요? 동원 학생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쌤께서도 저희 한마음 뜻으로 저 여장을 이제 다시 못하게 막았고요. 아, 심지어 네. 문제 내는 친구들조차도 네. 한마음 뜻으로 이렇게 쉽게 내서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정부의 프라임 대학 선정을 두고 학문의 요람이냐, 직업 훈련 소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학의 역할이나 존재가 이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도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대학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근데 대학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대학은 말 그대로 문화가- 궁극적으로는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 그냥 시안 쌤께서는 저는 반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같은 나이 또래 70%가 다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학문을 하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사실 대학의 역할을 하는 학문은 그런 건 대학원에서 요즘 바뀌었고요. 지금 웬만하면 다 대학에 가고 있으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럼 학문의 요람이냐 아니면 직업을 잘 가르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 둘 다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직업이나 이런 거라도 좀 잘해서 취업으로 잘 연결시키는 역할을 좀 지금은 좀 해야 된다. 학문은 대학원 가서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쌤께서도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엔 도건 학생 네. 쪽의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 대학원 합쳐가지고는 네. 학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를 봐도 이 기초 학문이 깊으니까 이 탁탁 던지면 이게 탁탁 튀어나오더라고요. 로봇이면 로봇 학문이라서 저는 뭐 취업도 좋죠. 그리고 훈련도 좋지만은 뭐 하여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학문이다. 저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번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라임 사업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쌤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과 좀 동조라는 편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을 예측해 보니까 네. 그 이공계 쪽은 좀 수요가 부족한데 근데 인문계나 사회 이런 쪽은 남아 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럼 나중에 그런 그 미스매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네. 지금 처음부터 이공계생들을 좀 늘리고 인문사회나 예체능계를 좀 줄이자는 개념이에요. 기존에 대학 TO가 있으니까 네. 대학 TO가 가령 10,000명 있는데 그중에 4,000명, 6,000명이 이공계고 4,000명이 그런 기초학문 같은 거라면 네. 여기서 2,000명을 빼가지고 이공계로 바꾸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O를 문과라든가 그 인문사회 예체능계 준 TO를 이공계로 바꾸는 대학들한테 어떤 지원금을 준다. 그런 개념이 이제 프라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슈에 대한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쌤,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일단은 프라임 산업 사업에 대한 뭐 이제 이슈 분석 기사가 있고요. 그쵸? 현재 현황들에 대한 게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고등학교의 한 학생의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프라임화 산업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문과 친구들, 현재 네. 고3들 애환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고요. 도건 학생이 다니고 있는 중앙대학교는 어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저희 학교는 뭐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네. 자소서 첨삭이나 이런 취업 정보 제공, 기업 네. 설명회 등도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계속 교류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창업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취업 알겠습니다. 지원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줄 오,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아주 정확히 설명해줬는데. 아주 정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쌤. 네, 먼저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바로 기사를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프라임 사업이 확정이 됐다. 대학가 구조조정이 본격 막 올랐다. 이런 기사인데요. 일단 앞부분에서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이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때 인력 수급 전망은 네. 산업계겠죠. 맞아요. 네. 맞춰서 이제 대학의 이제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건데 네. 그동안에 우리 대학들이 많은 구조 조정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양적인, 그러니까 숫자 줄여라 했는데 보니까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더라. 왜? 회사나 이런 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더 필요한데 인원은 없고 줄이기만 하고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질적인 양적 구조 개혁에서 이제 질적으로 바꾸는 게 이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프라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음 장을 보면은 21개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딜레마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 인문사회 계열 예술의 정원을 줄이고 다 이공계로 개편을 했다. 왜? 현실이 우리 아까 이쌤도 얘기했지만 현실이 이공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면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번에 선정된 중에서 인문사회계 정원을 늘리겠다는 곳은 뭐 거의 순천향대가 뭐 유일하다 뭐라는 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왜냐하면 그럼 대학이 다 거의 이제 이공계 편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음 장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대부분이 다 바이오, 융복합, 미래 주형 자동차, 로봇, 미래 에너지 뭐 이런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게 현황이고요. 프라임 사업의 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이제 쭉 나오면은 이제 지원들이 있습니다. 뭐 금액적인 지원들 내용들이 있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죠. 선정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뭐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거. 학과 간에 갈등이겠죠. 갈등이죠. 누구 어떤 학과는 막 더 뽑아야 되고 어떤 학과는 막 줄이고 통폐합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학내 갈등이 나올 것이고 과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대학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정말 산업적인 뭐 그런 거에 하수인이냐 아니면은 인문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냐 여기에 대한 또 근본적인 갈등이 프라임 사업에는 존재한다는 것까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다음 기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고3 문과생이 멘붕이 왔다. 그렇죠. 왜? 이과 갈 걸. 앞서 방금 전에 얘기했죠. 프라임 사업으로 선정돼서 막 몇백억대 지원을 받는 곳들이 다 대부분이 다 이과고 이과 정원은 막 늘어나니까 네. 실은 문과생들이 지금 큰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수능 시험 6개월을 남겨두고 이과 과목을 지금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게 워낙 빨리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네. 2017년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정이. 그러니까 바로 이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이공계열 정원이 총 4,400명 늘어나는 대신에 인문계열에서는 2,500명이 줄어든다. 그럼 고3 중에 인문계열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치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뭐 학원도 다니고 하는 그렇게 지금 한 명씩 고등학생들 펼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어떤 체계적인 접근법,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건 학생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네, 저 두 번째 기사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능 6개월 앞두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왜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좀 제대로 찾고 그걸 확고히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뭐랄까 슬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미 대학에 있는 학과들을 보면 취업에 유리하도록 통합하거나 신설한 학과들이 좀 많죠. 맞아요.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뭐 취업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학과 통폐합은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은 그 오히려 그 각 학교마다 좀 개성 있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쵸, 특성 그쵸. 있는 과들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종교학과나 의료학과나 뭐 농업경제사회학부나 여기 좀 특성화된 어떻게 보면 개성 있는 과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대학으로 나가려면 그런 학문적인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결국은 뭐 어쨌든 뭐 취업에 유리하도록 그리고 대학 교육을 좀 개편을 하겠다는 건데 그 찬반 이전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도건 학생부터. 네. 뭐 우선은 일단 정부로부터 뭐 몇백억이라는 막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쵸. 이제 뭐 시설이나 아니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시설이나 아니면 장학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아쌤께서도 일단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과를 이거 왜 죽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도건 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학과예요. 내가 종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 진학해서 학문하면 좋은데 네. 대부분의 지금 어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과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점수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어느 과에 가든 간에 이 학교를 나오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해서 취업을 지금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어떤 대학 교육의 개편은 네. 실제로 내가 이과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이과에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에 취업에 대해서 하는 학생들의 실제 요구는 사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명분보다는 실제 좀 더 맞는 정책이 아닐까 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찬성하는 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쌤도 한 말씀 저는 부탁드립니다. 대학 구조조정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양적으로 많이 줄여 했기 때문에 네. 질적으로 가는 거 역시도 이제 순리다 이렇게 보고요. 장점이 있다면은 네. 이제 저는 앞서 대학이 또 학문의 요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학 현실이 안 그렇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된다면 일단은 좀 훈련을 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프라임 산업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 경제 개발이 한창일 때 기초학문보다 산업화에 맞춘 학과들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좀 있었는데 당시에 기초학과 말살 정책이라는 비판이 좀 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행처럼 이렇게 도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번에는 프라임 사업의 단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도건 도건 학생. 아까 그 정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공대는 이득을 얻고 상대적으로 네. 또 상대적으로 예술이나 인문 계열들은 또 소외를 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는 거죠. 지금 뭐 학교나 학교 측이나 교수 측이나 학생 측이나 다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의견 하나로 모으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네.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쌤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했듯이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속도를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네.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네. 확실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는데 네. 그 반발에는 해결책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지금 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이 단점의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을 다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정쌤께서도 정쌤은요? 같은 예, 뭐 예상되는 단점이 철학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인문학 완전히 맞아요. 무너지게 될 테니까 네. 프라임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네. 인문 계열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해법?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분명히 같이 가야 네. 정말 뭐 10년, 20년 후에 없다는 점은 아마 우리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기사에서도 봤듯이 지금 고등학생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 선택을 하는 그런 네. 시기라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마디로 근데 그 과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정원이 좀 주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 난 네. 이 과를 정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걸 해야 네.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래 내가 약간 좀 눈치를 봐가지고 네네네. 사람 적은 데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네.
그 타격이 크겠죠. 그쵸. 그래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그런 식의 좀 나쁜 거지만 이런 눈치 작전 같은 것들을 많이 못하게 된 게 가장 나쁜 것 같고요. 이거를 좀 한 1, 2년이라도 좀 했으면 우리가 이과, 문과를 선택했을 때 영향을 줬을 텐데 그런 것들 너무 빨리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희생양의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정쌤께서도 한 말씀 지금 드립니다. 고3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진짜로. 너무 빨리 해서 이거 좀 헷갈리죠. 안타까운 일인데 네. 지금 뚜렷한 해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빨리 찾아야 될 거다. 이럴 때는 각계격파해야 됩니다. 이게 네. 어쩔 수가 없는 뭐 네. 그런 선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 네. 아니다. 사회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곳이다. 라고 할 때 어느 쪽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 도건 학생부터. 어느 쪽에 혹시? 근데 사실 그 질문에 두 가지를 좀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교육받고 또 연구했는 학문을 토대로 이제 사회 사회에 진출, 진출하는 거니까.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또 이제 그렇죠. 사회에 이바지한 인재가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이시안 쌤께서 좀. 저는 사회 진출의 기반을 다져는 곳이었어요, 여태까지. 네네. 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이공계가 굉장히 네. 인원도 많고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이공계 위기다라고 해서 네네. 이공계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10년 만에 바뀐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산업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아니라 그때 왜 위기였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이공계를 가면 직장이 전부 다 저 미친 거야. 바다 접한 뭐 거제 가야 되고 울산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서 그렇죠. 그냥 의대를 가겠다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업들이 야 그러면 니네들 R&D 센터에서 경기도나 서울에서 근무해라고 해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위로 좀 올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공계를 많이 간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경향들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잡기 위한 그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도 전부 다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맞춰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네. 정쌤께서도.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학문은 학문대로 일단은 그 길이 있고 네. 또 이제 훈련받는 길도 같이 가면서 아마 대학들이 좀 그렇게 좀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무조건 그 정책에 따르는 것보다 대학 스스로가 어떤 교육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도훈 학생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제 논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거에 급급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각 대학교마다 요즘 좀 정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네네. 올바른 대학 교육 확립이랑 연관된다고 좋은 생각합니다. 의견 같습니다. 시안 쌤께서는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 네. 해법은. 네. 왜 대학이 정책에 네. 따르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돈 받으려고요. 아. 지원금을 50억 주겠다, 100억 주겠다 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거든요. 대학의 자립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대학들의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해도 그 푼돈 받아서 뭐해. 우리 걸 가자 이런 게 좀 심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자립. 그런 경우는 내가 나온 대학의 그 어떤 기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이 자립할 수 있게 그 재정적인 것들을 좀 확보하게 되면은 이런 정책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너 속의 코너죠. 네. 모든 이슈와 산업은 취업으로 연결된다. 아.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도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네,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짠! 산업계와 대학이 협력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도건 학생 얘기해 볼까요? 산학협력의 목표도 궁극적으로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현재 그 학생들 하면 뭐 취업 고민도 있고 뭐 학업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대인관계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지금 산학협력 인턴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산학협력 인턴십을 통해서 가고 싶은 진로에 대한 그런 일도 해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학점도 이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근데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해야지만 그 산학협력 인턴십을 인정해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산학협력 인턴십을 등록금을 받지 않고도 그냥 인정을 해준다면 경제적인 그 고민도 좀 덜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점도 이제 이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런 좀 개선할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건 학생 답변 어떠십니까? 그 최근에 도건 학생이 한 답변 중에 제일 낫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완벽했습니다. 네. 네. 완벽하진 않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앞에 얘기가 설명이 너무 길어서 면접 답변치고는 다 알만한 얘기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고 뒤에 것만 좀
요약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네. 정쌤께서는 네, 동원 학생 많이 좋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네네네. 또 동원 학생 두 쌤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기분 오랜만에 좋죠, 이렇게 오랜만에? 예, 칭찬받으니까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 쌤의 족보를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쌤. 네, 이게 좀 재밌는 주제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취업을 위한 어떤 과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쵸. 갑자기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네. 학생들은 실제로 그렇다면 대학에 혹시 만들고 싶은 실용적인 과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기업에 좀 제안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가 네네. 오늘 의제가 되겠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매력학과? 매력학과. 네. 매력학과 뭐 있으십니까? 약간 뷰티 그런 거 좀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아, 네. 네네. 아, 예. 어떤 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미래 예측학과. 미래 예측학과. 이게 사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하는 거고, 결국은 미래에 나타날 수요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 기업이 네. 수익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산업 전방위에 걸친 여러 가지를 좀 먼저 예측해보는 학과를 만들어보면 저는 취업에도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 예측학과라 해서 무슨 그 취업을 이제 점쟁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좀 네. 다르군요. 네. 지한 씨 같은 경우 저도 미래 예측학과요. 좀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가 봐도 좋은 백기 의견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예. 봐도 백기였으면 티나게 이렇게 아예 죄송합니다. 예. 동건 학생은 어때요? 저는 네. 그 신문방송 공부하다 보니까 네. 약간 저널리즘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오. 근데 기술 융합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명칭 붙여보자면 네네. 좀 뭐 드론이나 VR 기술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알파고 거. 같이 뭐 네네, 인공지능 맞아요. 기술도 있는데 그걸 저널리즘이랑 좀 융합시키면 어떨까? 그럼 재밌는 학문이 또 탄생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떤 과를 또 원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창업학과. 창업을 한다면 인맥이 중요한데 학과를 창설한다면 좋은 인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테크학과. 네. 재테크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이 경영, 경제를 전공한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재테크학과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군요. 건강한 삶 지도자학과. 신체, 시기, 정신, 심리 등을 복합적으로 연구해 사람들의 행복의 카운슬링 및 코칭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학과. 전통문화의 유지와 사업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학과, 한류, 관광, 미디어 콘텐츠 등 연계해 신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설계학과,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취미, 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같이 설계해보고 상담해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가 될 것입니다. 오, 특이하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학생들의 의견은 뭐 이렇게 같이 보니까 어때요, 동건 학생? 저도 그 맨 마지막에 슬기 학생. 슬기 학생의 의견이 가장 좋다고 새롭죠? 생각하는데요. 예. 네. 뭐 그런 것 100세 시대 뭐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이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쌤께서도 한번.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했지만 네네. 웬만하면 전문대라든가 네. 뭐 그런 그 생활 지도원 뭐 네.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이런 과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직은 없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어떤 예지 학생 네. 건강한 삶 지도자학과. 지도자학과.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의 변화가 이렇게 있고 오히려 이런 삶을 원할 것이다를 예측을 해가지고 좀 이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저도 톡방 의견 중에서는 예지 학생 정도가 눈에 이제 확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이게 비슷비슷하게 있거든요. 거의 있고 뭐 회계학과랑도 겹치기 때문에 있고 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베스트테크 선정해 주시면 두 분 다 예지 학생. 네, 예지 학생.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김예지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프라임 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반발들이 많아요. 네. 그 학교 구성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던 거가 갑자기 없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후배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학문의 요람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대학원 가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적절한 타협과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라임 사업,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가 네. 뭐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 있다 하면 중대형 아파트를 막 줘요. 네.
그러면은 한 5년, 6년 후에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건 중대형 아파트가 아니라 네. 소형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 귀해지니까. 또 소형 아파트도 많이 져요. 지금 네. 막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후, 4년 후 네. 40평형대 아파트가 더 인기를 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되 실은 이게 한 곳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소외받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한 소중함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인문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네.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건 학생은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이 돌이킬 수 없다면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속도 조절은 필수인 것 같고요. 네. 정답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조건 학생이 오늘은 이게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되어서 옷도 그렇고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